오빠, 나 아직 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 19살 여고생 서아, 책상 아래에서 숨죽여 울던 이 아이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하나뿐인 소중한 여동생이었죠. 세상에 단둘뿐인 가족,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내 동생 서아, 그리고 지금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고요한 고등학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와이셔츠 틈으로 언뜻 보이는 건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 손에 쥐나얀 국화는 한 사람의 죽음을 향한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검사입니다. 동시에 과거엔 조직의 사람이었. 하지만 오늘 그는 검사도 조폭도 아닌 죽은 여동생의 오빠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세상에 혼자가 된 조폭 출신 검사 오빠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일함에 익명으로 도착한 메일 한 통. 제목이 없어 스팸인가 싶었는데 첨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보니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화면이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카메라가 덜컥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드러났죠. 제 여동생 서아였습니다. 오빠, 나 아직 살고 싶어. 근데 너무 무서워. 서아는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화면은 계속 불안하게 흔들렸고 서아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서아는 급하게 휴대폰을 책상 밑으로 쓱 숨겼습니다.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지만 소리는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야, 쟤 또 운다. 진짜 웃기지 않냐? 어휴. 피 묻은 교복도 아직 그대로 입고 다닌대. 완전 찌질해. 그리고 영상은 뚝 끊겼습니다. 어떠니?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저도 모르게 목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괴로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서아는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꽃다운 19의 나이로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검사가 된 지 딱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곳이 생활을 견디게 해준 건 서아의 딱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오빠가 멋진 검사 되면 내가 학교 가서 동네방네 자랑할 거야. 그 말을 굳게 믿고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은 정말이지 떠올리기도 싫었습니다. 조직의 칼잡이로 불리던 시절,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저였어요. 하지만 서아를 위해 그 지긋지긋한 모든 것을 끊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죽어라 법을 공부했고 마침내 검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서아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어요. 제가 지키겠다던 정의는 정작 내 동생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검사라는 직함이 이런 상황에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황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터지는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대체 그놈들은 누구일까? 서아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 학교에서는 서아가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그걸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가 등신 같은 바보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서아의 눈빛에 담긴 공포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서아의 죽음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찾아낼 차례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내 동생 서아의 정의였습니다.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내고야 말 겁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 그게 제가 서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서아의 장례를 치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서아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끼익.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서아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라벤더 향이었죠. 그러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제 여기에 없었어요.
천천히 걸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아가 쓰던 단정한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오빠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빠, 나 요즘은 웃는 법을 잊어버렸어. 매일 가면을 쓰고 학교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오빠가 검사라서 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결국 벌 받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아무도 날 안 도와줘. 다들 그냥 모르는 척해. 나 없어도 오빠는 꼭 훌륭한 검사로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오빠니.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 자국인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지며 서아가 남긴 글씨를 더욱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몰랐을까? 대체 왜? 내 동생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유서 뒷면을 보니 다른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혼자 있을 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요리법도 몇 개 적어놨어. 냉장고에 내가 만든 오므라이스 있으니 제발 끼니 굶지 말고 꼭 꺼내 먹어. 와이셔츠는 전부 깨끗하게 세탁해놨어. 오빠는 항상 나의 자랑이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오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겠지만 이제 정말 안녕? 무릎 위에 놓인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자 억눌렀던 울음이 폭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서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할수록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오므라이스가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랩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옷장엔 깨끗하게 다려진 와이셔츠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를 생각했던 내 동생 서아. 교복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옷장 구석, 쇼핑백에 담겨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교복 셔츠에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었어요. 서아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일기장이 여러 권 꽂혀 있었어요.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은 밝고 희망찬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글씨는 점점 흐트러지고 내용도 어두워졌습니다. 오늘도 칠판에 거지라고 써놨어. 지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애들이 다 봤어. 아무도 누가 썼는지 말해주지 않았어. 선생님도 그냥 지우고 수업을 시작하셨어. 교복에 토마토 소스를 엎질렀다고 했어. 사실은 하윤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웃으면서 어머, 실수라고 했어. 다들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어. 오늘은 체육 시간에 공으로 머리를 맞았어. 일부러 그런 건데 선생님은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셨어. 팔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오빠한텐 말 못해. 바쁜데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당한 모든 끔찍한 일들이 날짜별로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 하지만 너무 아파. 그 애들은 평생 웃으면서 잘 살겠지. 아무도 벌 받지 않을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인 것 같아. 내 동생은 자신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 생각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서아는 내가 검사라서 정의가 꼭 실현될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렸던 겁니다. 일기장을 탁 덮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법이 서아의 정의를 외면했다면 내가 직접 바로잡겠다고. 이번엔 검사가 아니라 오빠로서 말입니다. 서시우는 검찰청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오래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파란색 체육복을 입은 여동생 서아가 수줍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우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서아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귀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직 시절 사람들은 그를 칼잡이 시우라 불렀습니다. 불법 도박장, 사채, 뒷골목 분쟁 해결사.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신분증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시우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살 무렵 그는 서울 변두리의 유명한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칼자국이 얼굴에 선명한 선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야, 시우 저놈은 칼 안 들어도 사람 눈빛으로 조지는 놈이야. 머리도 비상하고 눈빛이 얼음장 같거든? 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 서아가 조직 사무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교복 차림의 작은 아이.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오빠, 나 그런 오빠 싫어. 제발, 피 묻은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시우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조직을 나왔습니다. 조직을 나오는 대가로 그는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아 앞에 다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우는 오래된 상자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서아가 처음으로 사준 낡은 넥타이였습니다. 오빠, 이거 합격하면 꼭 메고 와야 해. 그 약속을 지켜. 검사 임용식 날 그는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자랑스럽게 웃던 서아의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다. 내가 당한 일, 내가 느꼈던 고통, 전부 다 빠짐없이 갚아주마. 시우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세화고등학교. 심리상담교사 임명장 서아가 다니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검사 신분을 숨기고 그는 상담교사로 위장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꾸민 가짜 경력, 심리상담사 자격증,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인터뷰 답변들까지 교무실에 들어서는 첫날. 시우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교장이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환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말썽인데 선생님께서 아이들 좀 잘 다독여 주세요. 그 말에 시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첫 출근 날, 시우는 학생부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서아가 있었던 반, 그 교실. 그 안에 웃고 있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옆구리에 오래된 갈비뼈,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누가 내 동생을 죽였는지, 누가 이곳을 썩게 만들었는지, 이제 내가 똑똑히 밝힐 차례다. 시우는 서아의 담임이었던 김 선생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김 선생은 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서서아 학생 말이죠. 참 안타깝죠. 하지만 워낙 내성적인 아이라 학업 스트레스가 무척 심했나 봐요. 시우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김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 사이에 항상 사소한 다툼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심각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반은 모범생들이 많거든요. 시우는 그 모범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 하지만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거짓 웃음과 진짜 웃음을 귀신같이 구별할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시우는 아주 익숙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서늘한 냉혹함을. 교실 구석에서 시우는 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앉아있는 소녀였습니다. 시우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 새로운 상담 선생님이야. 서시우라고 해. 그 소녀는 놀란 토끼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김유진이에요. 혹시 서서아, 알았니?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우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같은 반이었으니까요. 시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내 상담실에 한번 놀러 올래. 너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날 밤 시우는 서아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하윤, 고민준, 박지혜, 정태연. 이 아이들이 서아를 괴롭혔다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시우는 일기 속 이름들과 학교 기록들을 대조하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오빠로서 싸울 것이다. 상담실에서의 두 번째 주.
시우는 점심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다 몇몇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그 조용한 애 왜 그랬대? 걔 원래 좀 이상했잖아. 헐. 피 묻은 교복도 아직 안 버렸었다며? 진짜 찌질의 극치. 아, 걔 때문에 우리 학교 망신만 당했지? 재수없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그 아이들은 시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새로운 상담 교사일 뿐이었죠. 학생들, 시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니? 이하윤이라는 소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내 성적 최상위권의 학생회장. 누가 봐도 완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그냥 학교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우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혹시 서서와 학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윤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희는 서아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시우는 계속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고 점심 맛있게 먹어. 시우가 돌아서자마자 등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선생 뭐야? 왜 갑자기 서아 얘기를 꺼내 소름 돋아. 시우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 괴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학생들. 하지만 그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는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시우는 유진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유진아, 서아랑 친했니?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냥 안면만 있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혹시 네가 알고 있는 게 있니? 유진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생님,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시우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 이건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악랄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야 선생님이 널 도울 수 있어? 유진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해요. 정말 죄송해요. 시우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네가 준비됐을 때 그때 이야기해줘. 선생님이 꼭 지켜줄게. 그날 오후 시우는 교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세화고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서서와 학생의 불행한 사고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잊고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교감이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 선생님, 이미 경찰 조사도 끝났고 학생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명백한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교장이 답했습니다. 그건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들은 모두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명문학교라는 허울 좋은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 후 시우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시간에 휴대폰을 잠시 보관해준다는 핑계로 그는 메시지와 SNS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하윤, 민준, 지혜, 혜연, 넷이 만든 비밀 단톡방. 이름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 채팅방에는 서아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몰래 찍은 굴욕적인 사진들,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계획적으로 괴롭힘을 모의한 증거들까지 시우는 모든 것을 캡처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무실에서 시우는 우연히 서아의 담임이었던 김 선생의 상담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아가 여러 번 상담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부 학생의 예민한 성격 탓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시우는 김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동생 서아가 학교 폭력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김 선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시우는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번이나 방문 기록이 있네요. 매번 일반 상담이었다고요? 김 선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김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우는 김 선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넘어가자는 말씀이십니까? 한 학생의 죽음 말입니까? 김 선생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니, 저 위에서 이 일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서아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모두 무마시켰어요. 하윤이네 부모님이 교육청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시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솟구쳤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니까. 다음 날, 시우는 유진을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서아의 일기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유진아, 이거 한번 볼래? 유진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기던 유진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이제 말해도 괜찮아. 내가 꼭 지켜줄게. 유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서아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서아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에 케첩을 뿌렸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윤이가 저한테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시우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본 걸 전부 말해줄 수 있겠니? 유진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아가 당했던 끔찍한 괴롭힘, 선생님들의 방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은폐되었는지 시우는 유진의 이야기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증인이 생긴 것입니다. 유진아, 용기 내줘서 정말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날 저녁, 시우는 서아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영상과 유진의 증언, 그리고 단톡방 캡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우의 상담실에 뜻밖의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해자 중 한 명인 정태현이었습니다. 태연은 잔뜩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태연아. 선생님이 서아에 대해 조사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실 저도 관련되어 있어요. 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언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관련되어 있니? 태연은 손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서아를 많이 괴롭혔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하윤이가 주도했어요. 서아가 자기보다 시험을 잘 봤다고 질투해서. 시우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체육관 창고에서 서아 교복을 찍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학교 전체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서아가 울면서 빌었는데 하윤이가 웃으면서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 날 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우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서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서아 얼굴이 꿈에 나와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윤이 아버지가 교육감이랑 친분이 있거든요. 시우는 태연의 증언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가해자인 고민준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연과 달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옛날 일을 들추세요? 그냥 지나간 일이잖아요. 시우는 말없이 서아의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민준아, 넌 이 영상 속에 있어. 서아가 공포에 떨며 울고 있을 때 넌 바로 그 옆에서 웃고 있었지? 민준이 갑자기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걔가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시우는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서아의 핸드폰을 훔쳐간 것도, 그 안에 있던 영상들을 지운 것, 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민준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그때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교장실로 와주세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은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서서아 학생 사건을 개인적으로 파헤치고 계신다고요. 시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 학생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교장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교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네, 교육감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교장은 시우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건, 당장 덮어. 당신, 검사인 거 다 알아. 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탄로 난 것입니다. 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하윤이 아버지가 이 사건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시는군. 시우는 고개를 들어 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신분이 검사이건 아니건 이건 살인입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시면 교장 선생님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교장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네 동생이 자살한 건 이미 결론난 사건이야. 자네가 아무리 검사라도 교육감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 시우는 교장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상담교사 서시우가 아니라 검사 서시우로 돌아갈 때가 왔. 모든 증거, 증언, 그리고 녹음 파일을 가지고 그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책상 위에 서아의 유서를 올려놓고 시우는 공소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들을 법정에 세워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우는 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대상자 통보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 검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부장검사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자네가 내부 감사 대상이 됐어.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시우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세화고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 수사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부장검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 검사. 그 학교 이사장이 누군지 알아. 차태성 교육감의 친형이야. 그리고 그 사건의 주동자가 교육감의 조카딸이라고 들었네. 시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증언, 영상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부장검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 검사. 자네, 경력 한번 깨끗했잖아.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가? 이건 자네 검사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일이야. 제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검사로서 제 의무입니다. 그날 오후 온라인 뉴스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충격폭력 조직 출신 검사. 신분 세탁 의혹 시우의 어두운 과거가 대중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르릉 시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윤이네 애들이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다 말한 걸 알았나 봐요. 시우는 즉시 유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덩치 큰 남자들이 우리 집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시우는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를 급히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다음 날, 시우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영상, 증언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시우 검사, 지금 즉시 사표를 제출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될 걸세.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보호하려는 그 소녀와 어머니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시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검사 서시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우는 스크린에서와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시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속 여학생은 제 하나뿐인 여동생 서서아입니다. 제 동생은 18배 나이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시우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한 권력층의 압력으로 수사는 번번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부디 제 동생처럼 또 다른 아이들이 침묵 속에서 울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우는 검찰청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대신 작성해 놓은 것이었죠. 자진 사퇴라는 글씨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시우는 펜을 들어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우의 용기에 지지를 보냈지만 동시에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미 결론난 사건을 왜 다시 파헤치나 검사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 시우는 유진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아니지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 그는 한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친구 준호가 그곳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시우야,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시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변호사 시험 준비하려고 해. 그리고 나처럼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싶. 준호는 시우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싸우자. 시우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로서는 실패했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검사직을 사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서 시우는 힘있게 변론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학교는 피해 학생의 간절한 호소를 철저히 무시했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판사는 시우의 변론에 설득되었습니다. 학교와 가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서시우의 이름은 학교 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우의 법률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시우쌤, 아니, 이젠 변호사님이죠. 저도 나중에 변호사님처럼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전문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시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용감하고 훌륭한 아이야. 유진아, 네가 원하는 꿈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시우를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서시우 변호사님, 촉망받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시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죽은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입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처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방송 이후 시우의 사무실로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 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시우는 모든 사건을 다 맡을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화고등학교의 이하윤과 다른 가해자들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익명의 고발로 인해 그들의 추악한 과거가 전부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아버지 인차 회장이 시우의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서 변호사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시오. 우리 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오.
그깟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시우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제 여동생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 동생은 영원히 18살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따님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차 회장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러는 거잖아. 시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저는 그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하니까요. 시우는 전국의 학교를 돌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아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어느 날 시우는 서아의 모교인 세화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 선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 선생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혔더라면. 시우는 김 선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변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 강연에서 시우는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서서아 장학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치유와 법적 회복을 지원하며 그들이 다시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우는 마음속으로 서아의 사진을 떠올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이제 많은 아이들이 너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거야. 네가 겪은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게. 서서아의 죽음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서시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학교폭력 생존자 회복센터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시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해결책을 담은 내용으로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이 책을 필독서로 지정했습니다. 한날 시우는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시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발언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가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우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학교 폭력 예방법은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새 법안에는 일명 서서아 조항이라 불리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었습니다. 서아의 길. 시우는 그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꽃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가 설립한 재단의 장학생들과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서아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아야, 오빠가 이제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어. 네가 없는 3년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난 계속 싸우고 있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오빠 덕분에 도움을 받고 있대. 다음 날, 시우는 전국 순회 강연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우는 서아의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 서아는 아주 밝고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고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꿈은 학교 폭력이라는 끔찍한 악몽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시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우는 계속해서 학교 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 여동생이 학교 계단에서 혼자 바라봤던 세상은 아마 칠흑 같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상을 희망으로 조금씩 바꿔보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대한민국. 이것은 검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지금 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우는 그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 이렇게 친구를 걱정하는 너의 마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야.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 그날 저녁, 시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서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8살의 모습. 시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낸 것으로 국가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참 좋아했던 별이었습니다. 시우는 생각했습니다. 서아야, 지금 하늘에서 별이 되어 오빠를 지켜보고 있니? 난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게.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가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자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심리상담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변호사님처럼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우는 유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많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어. 유진아, 네가 용기 내어 증언해준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 유진은 책상 위에 자료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대학교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인식 개선 프로젝트 보고서예요. 서아 언니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했어요. 시우는 자료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유진은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방관자의 책임에 대해 교육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잘했어. 유진아, 서아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할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우가 기다리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윤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요. 시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대학 입학이 취소된 후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무슨 이유로? 사과하고 싶대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그리고 변호사님께도 꼭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우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윤과 다른 가해자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었습니다. 복수심은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에 있다는 것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유진은 안도한 표정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걸 통해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시우는 창밖의 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오빠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변화였지. 네 죽음이 다른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랐던 거지? 다음 날, 시우는 교육부에 제안을 수락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윤과의 만남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갇혀있던 자신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국 방송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지긋지긋한 학교 폭력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렁의 시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침묵하지 않는다면, 방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제 여동생 서아는 그 용기를 미쳐내지 못했고 세상은 그녀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서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인터뷰 후 시우는 새로 문을 여는 서서아 학교폭력 생존자 회복센터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현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었습니다. 시우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센터의 개소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입니다. 특히 하늘에 있는 제 여동생, 서아, 그리고 그녀처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제 여동생이 학교 계단에서 바라봤던 세상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상을 희망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대한민국? 이것은 검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제가 평생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시우는 현판을 걸고 센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따스한 햇살이 센터 내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시우는 생각했습니다. 서아야, 이제 오빠의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야. 네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오빠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게.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너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게. 센터의 로비에는 서아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나 없어도 오빠는 꼭 훌륭한 검사로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오빠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우가 덧붙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자랑이 되어줄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약속할게. 소아야. 현판식이 끝나고 시우는 혼자 센터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르렀습니다. 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심판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심판자로서. 서아야, 보고 있니? 오빠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내 이름으로 모든 아이들을 위해 싸울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서아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아야, 오늘도 오빠는 누군가를 지켰어? 너처럼 혼자 방구석에서 울던 아이를 이젠 오빠가 대신 울어주고 대신 소리쳐주고 있어. 학교 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그 작은 목소리를 우리는 이제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주변에도 또 다른 서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힘내라는 응원의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